심청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가는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래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노래라고 하는 건 판소리죠. 판소리. 여기 부분에 봐서도 본문에서도 안일이, 언물이라고 이렇게 가로 안에 되어 있는 중물이 이런 것들이 모두 그 판소리의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까지 다 알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모르겠고, 우선은 그래도 이게 판소리라고 하는 것, 판소리가 안일이, 언물이 뭐 이런 그 박자에 따라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혹시 준하가 판소리를 본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 안일이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발라드보다도 더 느려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면 여기 뒤에 중물이, 언물이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면 랩처럼 흘러가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지. 그런 게 보일 겁니다. 자, 이거 설명을 요구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본문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일이 부분이야. 옥황 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내면의 바다 용왕을 불러 명일,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 출천대효라는 부분에 진한 부분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무언가 문제화되었구나 알 수 있겠죠. 출천대효라고 하는 건 한자인데 뭐겠어? 여기서 아는 한자가 뭘까? 효는 알지 않을까? 효도 효자. 그러면 천도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늘이, 선생님이 이걸로 썼는데, 자, 다른 거 펜으로 쓸게요. 하늘이 나타날 출, 하늘천, 큰 효자. 네, 하늘이 낸 큰 효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테니,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는 우리 옛날에도 심청전 많이 읽었잖아요. 심청이가 아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부의 아버지 신봉사 눈이 감겨 있었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죠. 그러면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딸의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굉장한 효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어찌됐든 출천대효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테니 수궁으로 물궁전으로 고이 못이라는 언명이 지어마니, 누가? 옥황상제가 용왕을 불러서 그렇게 언명이 지어마니, 사해 용왕은 명을 듣고 백옥 교자를 등대하여, 이거 다 등장인물들이에요. 그 시를 과연 기다릴지, 시간을 기다릴지, 때시자 기다릴지, 과연 옷같은 낭자, 이 옷같은 낭자 누굴까요? 바로 주인공 심청이 되겠습니다. 주인공 옷같은 낭자가, 여자가, 처녀가 호련히 갑자기 물에 들어오거늘 고이 받들어 교자 위에, 그랬는데 교자라는 건 가마 위에 앉힌 후에 가마 필요 없고요. 고이 받들어서 잘 앉혀서 용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 장면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드라마도 없고 읽을 거리도 없고, 특히 판소리 같은 경우는 많은 평민들이 좋아했던 장르였단 말이지. 평민도 좋아했고 양반도 좋아했던 굉장히 독특한 장르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판소리 창자가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장면을 굉장히 길게 느려서 부릅니다. 그걸 뒤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장면의 극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면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는요, 묘사예요. 근데 앞부분에 어떤 장면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설명 찾아주면 되겠죠. 천상 선관, 선녀들이 신랑자를 보려 하고 좌우로 벌려있다. 그래서 천상 선관, 천상의 하늘나라의 선한 관리들, 선녀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다 나열이 되어야 되겠네? 걔네들이 누구야? 태을진 학을 타고 안기생, 그 다음에 가을선홍, 적송자, 얘네, 동자들, 남작부인, 마고선녀, 얘네들 다, 팔선녀까지 다 누구야? 얘네들이야.
몰라도 되는 애들이야. 하지만 이렇게 다 했어. 이건 이제 랩처럼 해야 되니까 뭐 선생님도 그 판소리를 한때는 좀 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예, 팔선녀 쉬하고 고운 얼굴 고운 내단 한기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현대어의 이상하다고는 좀 달라요. 네. 어찌됐든 수궁풍악 이제 또 나왔네요. 수궁풍악을 시작할 때 왕자진의 이제 나오죠. 그 수궁풍악이라는 게 노래예요. 이제 그 배경음악 쭉 나열합니다. 나열 어떻게? 왕자진의 봉필이 니나노 나노 불고 정구정구 죽창고 검은 고 치고 우소로 띵뚜루띵뚜 하고 북소리도 하고 해금소리 하고 능선 뭐 아무튼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난리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여기서 그 심청이를 맞아 드리는구나를 보여주는 장면. 그쵸? 자, 노결공이 위량이며 인광이 여일이요 집 어린이 작관이 서기가 방공이라 이런 말들은 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야. 어려운 말들이라서 다 뭐가 달려있냐면 이렇게 별이 달려있어. 그치? 이 별이 달려있다라는 건 거의 다 뭐냐면 중국의 고사와 관계 있어요. 중국 고사와 관계가 있어서 이 중국 고사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 이거는 누가 좋아했냐면 중국 고사를 좋아하는 건 누구겠니? 양반들이야. 그냥 양반들의 취향을 맞춰준 어떤 양반의 기호? 이거는 그냥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밥을 주는데 세상 음식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것 주고요. 옥황상제의 어명이라 사해용왕 시녀들이 굉장히 조심히 각별하였다. 누가 그렇게 각별한 존재야? 심청이가요. 네, 이렇게 중략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중몰이. 그때의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불러 각기 화교를 내리신다. 이거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합니다. 심천이 중략했으니까 이거는 용궁에 들어갈 때라면 이제 이 중략 이후에는 나가야 돼요. 나가는 장면이 나오겠죠? 중략 이후에는 용궁을 나갑니다. 그 방년에 들어갔다라는 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18살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조선시대 18살은요 가장 아름다운 때라 그래요. 그 춘향이가 18세, 16세? 아무튼 그 가장 예쁠 때를 조선시대 때부터 옛날 때부터 18살이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준하는 만 18살이니까 가장 예쁠 땐가? 아무튼 심청이 이제 방년에 들어가니까 인당수로 돌려보내랍니다. 환송하라. 분부가 지엄하니 사회용왕 명 받들고 청이를 환송합니다. 보냅니다 이제. 그런데 어디로 들어왔어? 인당수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인당수로 보내주는 거죠. 꽃봉 속에 심소저 같은 말이에요. 심청이에요. 심소저를 모시고 양대 시녀 위하여 조석 공양 찬수 등물 싣고 밥도 다 넣어놓고 물도 넣고 등물도 넣고 인당수에 가서 번뜩 뜹니다. 올라갑니다. 쭉 떴더니 천지 조화요 용왕님의 징엄이라 굉장히 긍정적인 귀한 것이라서 바람이 분들 흘러가며 비가 온들 요동하리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안 흘러가. 바람이 불어 안 흘러가.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특히 오색 체운이 어리여. 오색 체운이라는 건 5가지 색깔.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이 5가지 색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방색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 파란색, 흰색, 초록색 이렇게 5가지 그런 오색 체운이 어려 굉장히 긍정적일 때 이게 든대요. 좋은 색이에요. 그래서 어리여 주야로 밤낮으로 밤낮 이거 바뀌었다. 이게 낮주자고 밤야자예요. 밤낮으로 둥덩둥덩 떠있을 때 남경 갔던 선인들이 나타나. 이 남경 갔던 선인들은 누구지? 바로 심소저를 인당수에 빠뜨렸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돌아갑니다. 억신만금 퇴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 퇴를 내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무언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퇴라고 하는 말은 행락이래. 행랑.
그런데 그 횡랑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사투리 중에 억신만금 뭐 넌더리가 나게 해서 돌아간다? 근데 뭐 어찌됐든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돌아갑니다. 이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신만금의 어떤 이윤을 받고 부자가 돼서 돌아가. 그런데 이 인당수가 사람들이 그 바람이 많이 불고 그 용왕이 굉장히 그 건너가길 어렵게 해서 사람을 바친 거잖아. 그때 바쳐진 게 심청이었잖아요. 심청이가 그렇게 제물로 바쳐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얻고 돌아가는 게 바로 누구의 덕이다라고 할까? 바로 심청이의 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바다를 잠잠하게 해준 심청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북을 두리둥둥둥 어이야 어이야 어그야, 이거 다 무슨 그냥 그런 노래소리들 내주는 거예요. 이게 노래라 그랬잖아, 판소리. 그러면 실제로 둥둥 이렇게 하겠죠. 쭉 노래를 부르겠죠. 인당수에 당도하여 재물을 장만하여 심소저 혼을 불러 낭혼제를 지내는구나. 그러면 이 낭혼제라는 거는 뭐야? 죽은 심청이를 위로하는, 죽은 심청이 위로하는 제를 지내주는 거야. 넋이야 넋이로다 흉노족에 시집가던 황소군의 넋도 아니요 누구의 넋도 아니요 누구의 넋이야 바로바로 누구의 넋? 가련하고 불쌍한 심소저의 넋이로구나. 넋이라도 왔다 가면 많이 흠향. 요 제사를 할 때 그 향을 피우잖아. 그 향을 귀신들이, 그런 혼들이, 영혼들이 좋아한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이마십시오. 영자도 울고 적자도 울고. 이 영자 적자 다 누구냐면요, 배에 어떤 한 자리씩 가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선인들이에요. 선인들 다 울었다. 네, 너무 슬픈 장면이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 자, 눈물 짓고 한 곳 바라보니 두둥 난데없는 꽃 한 송이, 그 꽃 한 송이, 네, 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꽃 한 송이가 인당수에 번듯 섰거든. 그 선인들이 괴히 여겨, 괴상하게, 신기하게,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여겨서 그 꽃을 운전하여 배짱 안에 올려놓으니 크게가 수려갖고 향기가 어마어마해. 뭐 향기 좋고 고국에 돌아와 많은 재물들 다 같이 나누는데 도사공은요, 배주인이 뭘 취했어? 바로 이 꽃 한 송이 취합니다. 그 꽃을 차지하여 후원 뒤뜰 뒤에 있는 정원에 좋은 곳에, 정한 곳, 깨끗한 곳에 든든히 심었더니 마침 송천자께서, 왕이 등장하네요. 왕께서 황후 붕어하신, 이런 단어를 모를 거야. 이 붕어라고 하는 게 이게 뭔 소리야? 물고기 붕어인가? 생각을 하겠지만 붕어라는 건 왕이나 그 왕비가 죽은 걸 죽었다란 얘기야. 근데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왕이나 왕비는 죽었다라는 말을 감히 쓰지 않아요. 감히 쓰지 않고 굉장히 높여서 얘기하는 걸 붕어하셨다. 네, 이런 건 어휘력이에요. 네,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을 땐 대통령이 죽었다라는 표현 안 써요. 서거했다라는 표현 써요. 이런 표현들은 고급 어휘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갈 단어들, 서거하다. 네. 그거 말고도 또 죽음에 관련돼서는 그런 죽은 사람의 어떤 지위, 사회적인 어떤 명성,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 한 나라의 왕비가 죽었어. 그러면 왕비의 자리는 비어있을 공석이 아니야, 조선시대는. 그래서 반드시 한 왕후가 죽으면, A 왕후가 죽으면요, B 왕후, 새로운 새 왕후를 맞아야 돼요. 그걸 간택하는, 뽑는 일을 정해야 되는데 이 천자가 정하지를 않아. 그래서 대신 뭘 좋아하냐? 화초를 심어놓고 각 새들을 길들이지. 화초를 심는데 꽃과 풀을 좋아한대. 꽃과 풀, 뭔가 의미가 오죠. 얘는 꽃 한 송인데, 자, 어찌됐든 그 꽃 한 송이 할 때
화초도 많고 많다. 이제 느낌 옵니까? 시에서 많고 많다.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해줘야 돼? 화초 쭈루룩 나열해줘야지. 화초 쭈루룩 나열해서 뭐뭐 있어? 네, 꽃화 뭔지 모르겠어. 부용이라는 건 연꽃이에요. 네, 매화 뭐 이거 몰라도 괜찮잖아. 복숭아 꽃 여기 살구꽃, 백꽃, 작약 이건 정말 예쁜 꽃인데 한번 찾아봐.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작약 등등의 꽃들을 선생님 빨간색으로 했다. 자, 어찌됐든 이 꽃들을 네, 어디다가 심어놨대요. 쭉 앵도화 쭉 계속 나와요. 네, 두견화, 이화, 노화, 이화여대, 이화는 백꽃, 행화촌, 앵두꽃이란 얘기고요. 개수나무 뭐 꽃 쭉 예, 나열입니다. 나열. 이건 판소리의 특징이에요. 나열. 그래서 나열을 하는 이유는 뭐다? 장면을 극대화. 길게 노래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남경 갔던 선인 뱃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어. 왕이 왕후를 잃고 새로운 왕비도 맞지 않고 식물들, 꽃과 화초를 돌보고 있다는 걸 듣고 이게 기회지요. 자기들이 이제 그 왕에게 잘 보일 인당수에서 건진 꽃을 황제전으로 진상하니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바치니 천자가 괴히 여겨 상고하는 선인들을 기특다. 괴히 여기사라는 게 괴다라는 게 괴상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괴다는 좀 플러스의 의미가 많아요. 또 특히 괴다 그냥 괴다. 괴다는요 지금 되게 신기할 거야.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괜다라고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었어. 조선어에선. 네, 하나 압니다. 자, 어찌됐든 천자가 굉장히 좋아했어. 기특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인들의 그 장을 태수로 제수해요. 와, 무언가 그 관직도 하나 내려줘요. 그리고 나서 별궁 시녀로 그 꽃을 운전하여 그 꽃을 가지고 와서 황극전에 심어 놓으니 크기가 수레 같고 아무튼 이거 그래서 천자님이 사랑합니다. 그 꽃 이름도 짓습니다. 이름도 져요. 강선화라고 이름을 져서 날로 이걸 보면서 보냅니다. 하루는 이제 나와야 되겠지. 이제 언제쯤 나올까? 이제 나왔네요. 꽃봉오리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 한 소저가 있어. 그 소저 이름이 누구야? 네, 신청이. 그때 천자님이 괴히 여겨. 이 괴히 여겨가 뭐라고? 사랑이 여겨 또는 좋게 여겨. 좋게 생각해서 꽃봉오리를 열고 보니까 양계 시녀가 시위하였대. 이 시위라고 하는 건 모시고 있다란 얘기야. 딱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사람이란 얘기겠지. 모시고 있어. 그 시녀 내려 복지하여 여짜되 복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모아서 얘기하되 첩은 본시 남해용궁 신현대 상제의 명을 받잡고 해상 바다 위로 떠왔대. 천자가 신기하게 여겨 좋게 여겨 또는 별궁 시녀로 운전해서 네 여기에서 왔더니 자 황후 승천하심을 상천이 아옵시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운전하여 내궁에 모신 후에 묘당에 물으시니 묘당이라는 건 신하와 왕이 서로 그 나라의 의를 의논하는 곳이에요. 그 의논을 할 때 물으시니 문무제신 신하 모든 신하가 말하되 황후 승하하다라는 거 역시 뭐야? 돌아가심. 그것을 상천이 아옵시고 위의 하늘이 아시고 인연을 보내셨사오니 황후를 봉하소서. 누구를 황후를 봉하래? 심청이를. 오호 이제 나왔네. 자 그래서 일관시켜 택이라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도 그냥 아무 날이나 안 해요. 날을 택하죠. 꽃봉 속의 심청이를 황후로 봉하시니 국가의 경사가 되어 만조제신들 문무제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만조제신들 산호 만세를 부르고 억조 창생 만민들 억조 창생 그 수많은 억명 조명에 그 생긴 그 백성들 이거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백성들이
격양가를 불렀어. 격양가라고 하는 건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어떤 것? 성대 노래를 주제로 한 노래. 부르고 나서 심황후 입걸이 된 연후 당년부터 그 해부터 풍년이 들어. 이 백성들에게는요 풍년이 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 풍년이 들면 왕우덕이고 왕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좋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았다. 태평성대다. 그런데 자 두둥 여기서 또 반전. 우리의 황후 이 황후 심청이 황후는 됐지만 만단 생각이 붙인 뿐이로다. 만 가지 짧은 생각이 단자예요. 붙인 생각이래요. 뭐 이거 몰라도 상관없지. 생각이 붙일 뿐이라는데. 하루는 심신이 산나나요. 옥난간에 빗겨 설제. 옥난간 꼭 이렇게 뭐랄까 그 드라마에 보면 하늘이 이렇게 뭐 달빛이 있고 여주인공이 나와서 달빛에서 저 달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잖아. 그런 장면이에요. 옥으로 만든 난간에 서 있는데 이제 그런 감정을 얘기하죠. A 부분 그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추월은 만정하고 추월 만정하고 추월 달월자 가을 가을 달은 만정 정원에 가득 차고 정원에 가득하고 산호 주렴에 비추어 들고.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런 단어들이 전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들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젠 좀 익숙해져 볼게요. 자 추월이 만정하고 추월이 뭐라고? 가을달. 가을달이 정원에 가득 차고 산호 주렴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구슬로 만든 구슬 커튼이야. 그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비즈를 막 엮어가지고 커튼처럼 안 보이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걸 주렴이라고 해요. 쫙 걷는 거. 아무튼 산호 주렴에 비추어. 이건 그 여자의 특히 지위가 높은 여성 방의 그 인테리어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성의 방. 산호 주렴에 비추어. 실솔은 슬피. 요거 실솔도 기억하셔야 돼요. 실솔 귀뚜라미. 지금도 이제 가을이 되면 귀뚜라미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우는데 그 조선시대의 가을 밤에 귀뚜라미가 울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하는 님이 생각나고 내 처지가 슬프고 뭐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야. 얘 실솔. 실솔 이게 공부 안 한 사람은 모르는 애야. 귀뚜라미예요. 근데 어찌됐든 얘가 울어. 그러면 뭐야? 내 감정이 울고 있는 거지. 네, 내가 우는 거. 그렇게 어떠한 사물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감정이 없지만 보는 사람에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일으켜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이거 그런 애들이에요. 어찌됐든 귀뚜라미가 울어. 그 나유 안에 흩어진 적 청천 맑은 하늘에 외기러기 또 나왔네요. 이건 뭘까? 이 외기러기는 나라. 그런데 이 외기러기가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 끼룩 울고 있네. 얘도 우네. 울어. 그럼 얘도 역시 객관적 상관물.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 심황후가 심청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뭐라 그래? 저 길어가 너 어디로 향하냐? 소중랑 북해상에 편지 전턴 기러기냐? 방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쓰는데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걸까? 자기가 그리워하는 사람.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만단 생각 부친뿐이라 그랬지.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쓰는 편지? 부친에게 쓰려는 편지. 부친. 편지를 쓰려고 한자 쓰고 두자 쓰고 막 하는데 어때? 막 울면서 쓰니까 무슨 말을 쓰는지 글씨 엉망이고 지금처럼 뭐 타자 척했어요? 붓으로 썼겠죠? 그 붓으로 쓰는데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이게 제대로 써집니까? 못 쓰죠. 그러니 어때? 네, 기막혀 편지 던지고 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게 A의 부분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예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은 선인들이 뱃사람들이 남경을 갔대. 기억이 뭐였냐면요. 기억은 바로 인당수였어요. 이 인당수는
선인들이 남경을 갈지 지나가는 공간적 배경 맞죠? 심청에게 있어 용궁으로 들어가는 길목 맞죠?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섞여 있어. 옛날에 그게 아주 옛날이야. 그 하나의 선지에 하나의 내용만 들어있다면 요새는 앞과 뒤, 중간, 지금은 여기 세 가지까지 나오지. 하나, 공간적 배경 맞아.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길목도 맞아. 그런데 마지막 동시에 현세로 돌아오는 통로가 된다. 세 개 다 맞아.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선택지 갈게요. 2번. 니은은 용왕의 징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니은이 뭐였지? 니은은 오색 구름이었죠? 오색 채운. 오색 5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색 구름. 이 오색 채운은 용왕의 징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 맞죠? 용왕이 만들어낸 어떤 그 징조잖아.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판타스틱한 그런 모습. 인당수 위에 떠있는 꽃봉오리와 관련되어서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 맞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어떻겠어?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막 드라이아이스 써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주겠지. 맞는 얘기지. 자, 3번 선택지 갑니다. 디귿이에요. 디귿이 뭐냐면 디귿은 도사공이야. 뱃사공의 주인. 배주인. 인당수에 뜬 꽃이 재물보다 가치 있다고 여긴 뱃사람 맞죠? 심청이 천자와 결연하는 결연이란 단어 모를까요? 연결. 거꾸로 해봐. 심청이 천자, 하늘의 아들, 그 왕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지. 그렇죠. 여기서 이 도사공이 그 꽃을 챙겼잖아요. 그 맞는 얘기. 자, 4번 선택지 갑니다. 리을이 어디냐? 격양가는 천자가 심청을 황으로 봉한 후에 만민들이, 백성들이 일삼아 부른 노래로 태평가 백성들이 천자와 심청의 연결을 국가의 경사로 즐겁게 인식하고 수용했음을 드러내고 있죠. 맞는 얘기. 하나 남았네요. 얘가 왜 아닌지 볼게요. 미음이 기러기였어. 이 기러기는요, 굉장히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다른 새보다 되게 특히 많이 나와. 특히,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의 사랑하는 또는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어. 여긴 사랑하는 대상이야.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님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선 아빠야. 부가 될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못 가. 그런데 새는 어때? 하늘의 새, 기러기는 아무데나 막 날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날아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매개체로서 되게 많이 나와요.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가지고 온 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자, 갑니다. 옥난간에 비껴서 있던 심황우가 헤어진 부친을 떠올리게 하는 건 맞아. 여긴 맞아. 그래. 근데 뒤에 부친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심황우의 슬픔과 안타까움도 맞아. 여기까지도 맞아. 잘 왔어. 그런데 이거야. 부친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네? 전달한다고요? 물론 매개체는 맞아요. 지금 보통은 그렇게 쓰여요. 보통은 그렇게 A는 못 가고 B한테 그러나 실제로 전달했겠냐고요. 기러기가 가서 끼르르르 그러면 뭐 A가 와서 그 의미를 받아챘겠냐고. 아니고 그냥 심적으로 나는 못 갔는데 네가 내 마음 좀 전해줄래? 뭐 하는 그런 자연물이지 실제로 전달하진 못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심황우는 부친 신봉사가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 그거 포인트.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문제 2번이에요.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장면의 극대화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나열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특히 어떻게 소재를 장황하게. 장황이라는 건 굉장히 말이 많아. 말이 많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걸 좋아했대. 왜냐면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에서도 모든 장면에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인기 있는 부분에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관중들이 몰입하는 부분에서 그분을 확 느리는 거야. 그건 좀 판소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 부분에 정답이 2번이에요. 2번인 이유를 한번 볼게요. A, B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편집자의 논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면 어디가 편집자의 논평이죠? 네, 그렇죠.
전혀 없다. 나열이다. C는 해당 공간에 들어가는 인물들의 심리 서술 없죠. 이거 없는데요. C에서도 뭐야 꽃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전혀 아니다. 이건 조금 장면의 극대화라는 말은 충분히 다른 작품 판소리 연결지어서 나올 만한 부분이에요. 이 복이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읽어주면 좋고요. 네, 아무튼 이걸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예요. A에서 편지의 서사적 기능을 묻고 있어요. 편지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 심청이 그러면 이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보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깔려있는 건 뭐겠어요? 효도겠죠. 효도. 여기에 주제는 고전소설은요. 앞과 뒤가 거의 똑같아요. 이 말은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고전소설에서 특히 판소리 소설에서는요. 판소리 소설에서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표면 주제라고 하고요. 속에 있는 주제를 달을 이자를 써서 이면 주제라고 해요. 네, 표면 주제는 누가 봐도 효도예요. 효도. 효녀 심청. 이면 주제는 여성의 신분 상승? 효도를 잘하면 여자도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A에서 편지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1번 선택지 갈게요. 주인공이 겪는 외적 갈등을 해소. 외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외적 갈등 아니라 내적 갈등이죠. 부모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네. 해소하는 계기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편지를 주지도 못하고요. 내적 갈등을 심화한다? 원래 심했던 것 같고요. 2번.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과 연결되면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환기한다.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죠. 지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맞고요. 작품의 주제의식 뭐죠? 효를 환기, 불러일으키다 그랬지. 효를 불러일으키는 거 맞는 얘기네요. 답은 3번에 2번 되겠네요. 3번 선택지 갑니다. 과거의 사건과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연결고리를 드러내요. 사건의 의미를 부각한다. 과거의 사건, 어떤 사건? 인당수 사건. 현재 일어나는 사건, 어떤 사건? 뭘 연결하죠? 뭘 부각하죠? 모르겠어요. 자, 4번 선택지. 주인공의 처지가 급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편지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갈 건데요. 행복한 결말 엔딩 갈 건데 아니죠. 5번 선택지. 주인공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이에요. 고전 소설 속 인물들은요. 새로운 분위기 형성도 아니고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보기에 밑줄 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개연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인과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실은 현대소설에선 인과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윗글의 개연성을 드러내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1번 선지. 출천대요 하늘이 낸 큰 효를 가진 심청이를 수궁으로 고이 모셔라는 어명은 각별히 대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2번 선택지. 용궁이라는 공간은 환상적이고 초월적. 뭔가 세계를 뛰어넘는 공간. 그 공간에서 용궁에서 심청에게 제공한 음식은 세상 음식이 당연히 세상이 아니니까요. 자연스럽죠. 3번 선택지. 심소저가 들어간 꽃봉이 인당수에 떠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흘러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건 용왕님이 지켜주고 용왕님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생각되죠. 4번 선택지. 인당수에 당도안 도착한 남경 갔던 선인들 낭운제를 여는 건 이후 한 송이 꽃을 건지는 행동들로 이어져서 선인들과 심청이가 다시 대면할 기회요. 심청이를 만난 건 누구예요? 심청이는요. 선인들은 못 봤어요. 심청이를 만난 건 천자.
뭐 심청이가 다시 천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 뭐 이렇게 간다면 모르겠지만요. 선인은 심청이를 못 봤다. 그러니 말에 단어에 낚이지 말아라. 좋은 말이지만 선인들이 아니야.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환생의 당위성,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환생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5번 선택지. 마침 송천자께서 황후 붕어하신 후 간태기를 아니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황후가 돌아갔는데 죽었는데 새로운 황후를 선택하지 않아. 그러고 있을 시기에 심소조가 꽃봉오리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러면 뭐야? 그녀를 황후로 삼자는 제한이 필연적, 반드시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죠. 다 맞는 이야기. 해서 심청전 마지막 4번, 심청가의 4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